예, 반갑습니다. 오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아주 죗됐지, 그지? 굉장히 죗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좀 술을, 보면 얼굴이 좀 빨갛죠? 술을 조금 많이 마셨어. 근데 내가 또 자고 일어나서 또, 오늘은 또 대구를 가야 되거든. 그래서 영상을 사실 예약해 놓은 게 되게 많은데, 별로 재미가 없어, 내가 봐도. 그래, 차라리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최신 소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국민연금이 이제 바닥이 나는 건 40년 뒤에 바닥이 나고 그리고 월급을 35%대야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런 비용신 같은 일이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정확히 말하자면 이게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야.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닌데 국민연금이 바닥이 나고 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월급의 35%를 착취당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지. 그래서 보건복지부 연금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린 그 결과거든. 그래서 요거 그림 보면 알겠지만 국민연금이 이제 계속 고갈이 되는 거. 그래서 2025년에 현재 1166조가 있는 게 2045년에 2684조까지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점점 피크를 찍고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2055년이 됐을 때는 2221조 원이 됐던 게 나중에 이제 2064년이 되면 마이너스 45조로 박살이 나버리면 적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부가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자면 결국엔 이런 겁니다. 40년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세대가 번 돈, 그러니까 40년 뒤에 3분의 2 일이 연금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좀 알바나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40년 뒤면 보자. 지금의 내가 몇 살이지? 83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나야 뭐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해외 탈출하고 아마 있지 않을까. 베트남에서 뭐 이제 뭐 이렇게 뭔가 뭐 돈이나 주면서 이제 뭐 누워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그 연금의 3분의 1, 그러니까 뭐 3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100만 원이 연금으로 나간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어쩔 수 없는 게 연금이 사실상 이제 세금처럼 운용되는 구조. 이걸 부가식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GDP의 8%가 국가재정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8일 국회 기획재정의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국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적립기금이 2047년에 2703조를 정점을 찍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계속 박살이 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현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기금 투자 수익을 4.5%로 뒀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2064년 기금 고갈 직후인 2065년 부담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전환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2065년부터 이제 결국엔 연금 지급액이 한 해 620조 원, GDP의 8%에 달하며 재정 적자는 397조 원으로 악화될 전망이다라고 얘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2065년에 625조잖아. 그러니까 지금 한 해 한 600조, 700조 되잖아. 지금 한 해 예산이. 근데 이게 2065년에는 이제 이 625조가 GDP의 8%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수익률을 높여도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 복지부가 기금 투자 수익률을 5점으로 상향해서 시나리오를 맞춰도 국민연금이 2071년에 고갈되는 거야. 기존 4.5보다 불과 7년 늦춰질 뿐 고갈 자체는 막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개혁을 한번 했잖아. 그래서 보험료를 13%, 소득 대체를 43%로 조정을 했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늦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은 2030년 이전이라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40년 뒤 우리의 미래는 소득의 3분의 1을 연금으로 내야 되는 세금형 연금 시대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근데 대한민국이 바뀌는 방식을 봤을 때 질질 끌고 결국 끌어가지고 이번에 개혁을 한 게 이거였잖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게 과연 쉽게 변할까? 저도 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거 비판하는 사람이 아마 한동훈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놓고 이제 빨아먹겠다는 그런 의도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가장 큰 게 국민연금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소득 재분배에 있거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툴딱들이 낸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져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소득 재분배는 그 세대 안에서 처리를 해야 돼. 예를 들어 툴딱들이 소득 재분배를 할 거면 그 툴딱 세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밑에 애들한테 이제 착취를 해가는 이런 구조로 되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서 이거를 고치거나 뭐 그것 말고도 이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더 내고 덜 가져가면 되는 구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험료율을 더 높이고 대체율을 낮추거나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고, 그리고 방금 전 말했던 재분배 기능도 동세대 안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늘상 말한 게 민주주의의 결점이란 거, 약점이라는 게 민주주의는 50%만 오면 장땡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 리칼류가 한국이나 동북아나 이런 데서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맞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서구식 민주주의 한계점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 프랑스 보면 존나 개판이잖아 지금. 세대가 조율을 해야 돼. 양보를 해야 된단 말이야. 덜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미래를 향한 길인데 저 사람들 양보가 없잖아 절대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럼 마크롱 이제 줬된 거고 그런 것들인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지금 저쪽은 이제 발등에 떨어진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프랑스보다는 우리나라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나아질까라고 얘기했을 때 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 방식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나아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걸 보는 이 똑같은 기사가 네이트판에도 올랐는데 이걸 보는 이제 젊은 여자들의 반응이라 보면 되겠지. 젊은 여자, 판여도 이제 늙었지. 그래서 늙은 여자의 반응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없애고 환불을 해라. 그리고 퇴직금 건들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게 배대시였고, 두 번째가 폐지하고 국민 자율에 맡겨라. 왜 국가 니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 돌려줘. 우리가 준비할게. 라고 얘기하고, 진짜 35%대가 유지된다면 없어진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 국민들이 더 개판이 돼버린단 말이야. 지금 퇴직금 같은 것도 말이 많잖아. 퇴직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일시금 못 받게 돼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금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자영업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누가 털어먹어? 나요. 이런 사람들이 다 털어먹고 있잖아. 다 삥 뜯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연금은 연금으로 받으려 약간 강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긴 있는데, 퇴직연금까지는 사실 이게 조금 오버스럽긴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게 맞거든. 사실 이게 이렇게 안 해가서 국민 자유를 맡겨놓으면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 사람들은 보통 미래나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을 안 해. 내가 좆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비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OECD에 이걸 물어봤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 제도가 아예 없거나 혹은 소득 관련해서 연금을 강제성으로 추징하는 이런 나라가 단 하나라도 있냐라고 하니까 딱 하나 있더라고. 그게 뉴질랜드란 말이야.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NG 수퍼라는 보편 공적연금을 일반 조세로 지급하고 사회보험식 소득 연동 의무 적립은 없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강제로 하진 않는다라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뉴질랜드는 이제 강제는 아니다. 공적연금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선 챗 GPT는 틀릴 때가 많다는 건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 뉴질랜드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거까지 내가 크로스 체크를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뉴질랜드는 제외하고 없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상 공적연금 제도가 없거나 소득 관련 연금에 대해서 강제성이 전혀 없는 OECD 국가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방금 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별로 준비를 안 하거든. 노후나 이런 거.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됐단 말이야. 막말로 사흘 굶어봐. 여러분이라고 범죄 안 저지를 것 같냐고. 치안이 일단 바로 박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박살나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투자자들한테 기초연금이라도 주는 게 영감자들 사고 칠까봐 주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가장 큰 이유를 내가 GPT한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가 국민연금처럼 강제성이 있는 연금제도를 강제성이 있는 연금제도가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첫 번째가 그거야. 인간은 은퇴율을 과소평가하는 존재. 사람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소비를 과대평가하고 노후의 위험을 과소평가해. 장생의 리스크라는 게 존나 무서운 거든 지금. 나중에 뭐 모으면 되지, 아니면 혹은 나중에 늦게까지 일하면 되지, 이런 건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그 행동 경제학에 따라서도 이미 나와 있단 말이야. 시간 비일관성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게 미래에 준비를 하고 사는 그런 개미와 배짱이 중에서 개미가 많이 없습니다. 배짱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빈곤 방지와 사회 안정, 사회 안정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금을 자율성에 맡기면 저소득층은 생계 때문에 못 내고 고소득층만 노후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엔 대량의 빈곤층이 전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이제 사고를 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장기 인구 구조 변화라던가 거시 경제적 비용, 노인 부양비가 어차피 폭증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세수 안정성과 정책의 도구나 아니면 정치 사회적 정당성 확보 이런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국가, 거의 모든 국가라고 보는데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밑에 대놓고 착취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민연금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6.56%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시뮬레이션보다 더 높게 나왔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말레이보다 뒤쳐졌다라고 이렇게 비판적인 것도 나오고 있긴 있는데 근데 실제로 국민연금은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운용을 잘합니다. 운용을 잘해.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포트폴리오가 공격적으로 변했어. 그래서 기업이라던가 국가라던가 아니면 이게 기금 같은 거 운용할 때 가장 처음 먼저 정하는 게 자산 배분을 가장 먼저 정하거든. 그러니까 전통 자산으로 봤을 때 주식 비중, 채권 비중 아니면 뭐 대체 투자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과거 2010년대만 해도 국민연금이 그 채권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거의 반반이었는데 근데 이게 공격적으로 변했거든. 그리고 그때 수익률이 높았던 게 이거는 내가 국민연금에 당시에 일했던 사람 본부장이었을 거야 아마 국민연금 그 사람한테 내가 직접 들어서 알아. 지금 유튜브 하고 있어 홍춘옥 박사님이라고. 그 사람이 옛날에 국민은 이코노모 소속 이코노미스트로 계시다가 국민연금으로 갔다가 그러다 지금은 이제 자문사를 하고 계실 건데 그때는 저랑 한 번씩 연락해 같이 밥도 먹고 그랬거든요. 아들내미 한 번씩 끌고 나오고 그랬는데 아들도 다 컸더라고. 지금은 이제 나는 이제 국가대표 자유영웅 유튜버가 되고 그분은 이제 한 번씩 유튜브에 보이긴 하는데 그때 얘기하는 게 국민연금이 2010년부터 수익률이 좋았던 것들은 장기 채권을 편입을 많이 했어. 그때 서브프라임으로 박살이 났을 때. 그때 되면 이제 채권 금리가 되게 급등하잖아. 그때 장기 채권을 잘 사가지고 수익률은 높였고 그게 지금 와서 완전히 이제 양적완 터지자마자 그때 좀 맞춰가지고 주식 쪽으로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 바꿔서 지금 주식이 한 70%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되게 잘해 사실. 내가 보기엔 잘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나한테 랄지 광발을 피거든. 그러니까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1년 1년 수익률로 뭐 이제 뭐 비트코인 넣어서 수익 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그 투자 구조를 봐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나쁘지 않게 합니다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 그 받아먹는 투자들은 많이 받아먹게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 죽어. 이 사람들이 안 죽는단 말이야. 계속 받아먹어. 저희 아버지도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 국민연금 그 임의가입을 시켰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일부러. 그래서 그때 뭐 굳이 이미 연금 왜냐면 국민연금이 둘 중 한 번 돌아가시면 이제 유족연금으로 전환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 긴가민가 했는데 근데 지금 두 분 다 잘했다 하시는 게 이미 연금 낸 거 다 받아 드셨어요. 지금 그 원금 다 받고 지금부터 꽁돈으로 받는다는 느낌이라 가지고 되게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나는 이제 그 연금을 파는 사람으로서 그걸 알고 있잖아. 그 제도가 원래 그렇게 된다는 걸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도 문제야. 나도 잘 못 받아. 나도 많이 못 받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 밑에 애들이 이제 엿대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이성적인 것들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굴러간 방향을 보면 이런 비이성적인 것들을 고치는 나라가 아니거든. 지금 나라 꼬라지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이 통계에 따르면 2065년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내가 보기엔 더 빨리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탈출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2065년까지 가지도 않는데 내가 보기에는 더 빨리 일어날 거야. 이 엑소더스라는 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엑소더스는 항상 말하지만 햇냄 중심으로 일어날 거란 말이야.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항상 노후 대비 같은 거 많이 잘하고 자산 많이 쌓고 그리고 뭐 요새 환율도 마탱이 갔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나도 옛날에는 달러 자산 같은 거 무조건 가지라 했는데 달러 자산도 이제는 좀 뭐라고 할까 예전 같진 않아. 뭐 향후 10년 동안 문제가 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항상 말하지만 이게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하다. 방금도 내가 술 먹다가 그 어떤 사람이 상담이 들어왔는데 상담이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그 주식담보대출 받은 게 월 1,000씩 나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 야수의 심정으로 버텨야 되냐고 막 조마조마 물어보는 거라서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은 절반 포지션 청산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데 문제가 있잖아. 불안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 듣는데 이거 일단 내 얘기 같잖아. 그럼 일단 무조건 포지션 절반은 무조건 청산해. 절반을 청산해서 숏에 걸라는 건 절대로 아니야. 청산한 다음에 나머지를 안정적으로 일단 바꿔놓으라는 거지. 채권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요새 뭐 단기 채권도 나쁘진 않잖아. 환율이 좀 오른 게 좀 캥기긴 해도 그래도 채권은 채권이거든.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바꿔놓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더 편해야지 투자가 잘 된다는 거 제가 항상 거듭 강조드리고, 여튼간에 뭐 오늘은 국민연금 이야기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뭐 별일 있나 봤는데 뭐 별일 있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다들 뭐 노후 대비 잘하시고 다들 탈출 준비 잘하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